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하루 쉬고 다시 이번 주 거래일을 시작했는데 결국에 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전에는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환호의 목소리가 가득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좋기만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하는데 연준이 망설일 이유들을 하나씩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3%대로 크게 좀 올라섰습니다. 상황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찾기가 좀 힘든데 물론 하락장 분위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과연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관론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들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전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락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8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강세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5% 하락, S&P 500이 0.4% 하락, 나스닥이 0.7%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전기차 주식인 테슬라가 1.5% 상승했고, 리비안도 3.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4.9% 상승, 인페이지 에너지도 4.9% 상승했고, 솔라이지 테크놀로지도 4.2% 상승, 시올스 테크놀로지도 3.2%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IRA 법안 통과의 수혜를 입는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M 8월 서비스업 지수가 56.9로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55.5를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착륙이 가능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조정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 증가율도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하락도 몇 달 내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확률은 3분의 1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S&P 500이 4분기에 저점을 경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 3,400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3,000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바닥을 찍으면 내년 6월에 3,900선까지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좋지가 않으면 3,350 정도로밖에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둔화 시점이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연준은 기준금리를 4%로 올린 후 지금 인플레 지표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금리를 바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린 후 1년 정도 지금 유지하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를 할 것이라는 때가 결국에는 주식 매수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매수 신호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비관론에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함께 좀 골고루 소개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최근 장세를 보면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좀 생각이 납니다. 기술적인 반등도 좀 들어올 법한데 이번에 또 하락한 이유는 결국 어떤 걸까요? ISM 8월 서비스업 지수가 강하게 나온 것이 원인이고요. 일단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어제 급등을 했죠. 한 4.6% 정도 급등을 했는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잠시만요. 몇 월이죠? 이때가 잠시만요. 6월 달이죠. 3.48에 거의 이제 근접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은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ISM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사실 경기 지표가 좋으면 예전에는 좋은 해석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연준을 가로막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지수는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처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상품 가격으로 올맞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서비스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긴축의 강도는 계속되지 않나라는 시장의 해석 때문에 뭐 지금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9월에 FOMC 회의에서 여전히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가요? 뭐 지금 아직 조금 뭐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한 6대 4 아니면 65%대 35%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지표가 나오는 걸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론이 아직은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골드만삭스 측에서 연착륙으로 지금 경제가 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떤 근거들을 좀 들고 있나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면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소득도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수요는 조금 더 꺾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뭐 일단 고점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신 네.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꺾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꺾이는 속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 의견을 보면 6월보다 좀 더 빠진다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뭐 반등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6월 저점이 S&P 500이 3,600 정도, 근방일 거예요. 3,636인데 그걸 깨고 3,400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경착륙이 되면은 3,000선까지 밀리면서 뭐 주식을 하신 대신 이제 이번에 이제 3,400이든 3,000선이든 뭐 만약에 이쪽에서 바닥을 찍으면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내년 정도는 가야지 좀 반등이 확인이 될까요? 일단 모건스탠 측에서는 4분기에 3,400이든 3,000선이든 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내년 결국에는 한 6월 정도에는 그거보다는 높은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꾸 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6월 저점 보시면서 과연 이 부분이 깨질지 안 깨질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이슈들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빌 에크먼은 인플레이션 둔화 시점이 좀 빨리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아직 8월 CPI에 대한 예상치는 안 나왔나요? 그렇죠. 아직 이제 글로벌 IB들 층에서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컨센서스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저는 저번에 이제 개인적인 추측은 8.0에서 8.2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뭐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저랑 똑같은 얘기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은 나왔지만은 빨리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를 한 4% 정도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올린 후에는 1년 동안 유지를 하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한 3.5에서 4%로 내년에는 잡힐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연준이 목표치로 하는 2%에는 높지만. 그거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3.5에서 4% 정도면은 조금은 이제 연준의 그런 강력한 기조들이 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확실히 CPI 지표가 빨리 나와야 이 부분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둔화 속도를 가져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하락이 지속될 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노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매수 타이밍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이 단기적으로는 좀 과매도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뭐 오늘 저녁에라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하루 정도 오늘 또 더 빠지면 뭐 급격한 하락보다는 더 빠지면 진짜 완전히 단기적인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 반등은 그럼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매도 구간이라는 해석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또 중요한 부분, 국내 증시랑 함께 좀 연결을 해보면 아이폰 14가 또 이제 새벽에 공개될 예정이어가지고 2시 정도에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아이폰 밸류체인 기업들은 어떻게 국내 증시에서 관심 좀 가져볼까요? 계속적으로 뭐 저번 주서부터 사보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LG이노텍, 뭐 BH, 그 다음에 뭐 조금 숨겨진 관심주인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아이폰 카메라 화소수가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를 요번에 높아져요. 그러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뉴스에 파는 전략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목표치는 어떻게 보면 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리 좀 관심 가지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공개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넘어와서 거래 대금이 지난해보다 반토막 정도 났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좀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 상당히 적었어요. 네. 거래량도 적었고. 뭐 결국에는 추석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 미국 증시 안 좋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관망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맞아요. 만기일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겹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관망 심리가 확실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슈적인 부분들 좀 특별하게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더불어서 이 다음에 바로 연휴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도 좀 살펴보니까 급매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잔잔하게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흐름 맞아요. 이런 관망세에 계속 짙은 분위기 가나요? 자기네들은 여기서 엄청 많이 사놨잖아요. 네. 그럼 바로 호가를 낮춰서 엄청나게 또 내지는 물량을 갑자기 많이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네. 천천히 서서히 좀 포지션을 좀 줄일 것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추석 이후에도 CPI 확인해야 되고 좀 확인할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모든 수급 주체들이 관망세 분위기를 좀 깊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도 상당히 반토막 나고 침체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그래도 좀 어떤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좀 보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어제도 이제 동시효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엔 지수의 하락폭은 서서히 저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급락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요 며칠 계속 급락은 나오지 맞아요. 않고 네. 있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포지션이 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기관 측 같은 경우에는 콜 옵션 매도, 풋 옵션 매도를 통해서 결국엔 지수를 큰 폭의 변동보다는 가두리 안에서 지금 가둬두려고 하는 움직임.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만약에 오늘 오후장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면 네. 결국에는 만기일도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오늘 오후장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프리미엄 가치가 이제 거의 다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어요. 위든 아래든 저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좀 전에 어떤 거 업종이나 종목 중 어떤 어제 것들 말씀드렸는데 볼까요? 네. 결국에는 환율 수혜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고환율 않나라고 수혜주. 보고 있어요. 네. 어제도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선박 수주를 달러로 결제를 받는 네. 조선업체들도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OEM 의류 업체들 영업무역 환세실업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강하면 대표적인 또 수혜주인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환율 수혜주들 위주로 좀 추천 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증시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나스닥이 7거래일째 내림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저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일단 과매도 구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미증시랑 디커플링 양상을 또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큰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관망 분위기가 뚜렷하다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목할 만한 업종들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